선생님, 저 치매인가 봐요. 손주 이름도 자꾸 까먹고 이제 끝인가 봐요. 67세 박순자 씨가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1년 후 그분은 손주 둘을 데리고 남산을 오르고 계셨습니다. 특별한 약도 비싼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만 바꾸셨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태훈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나이가 들면 이럴 수밖에 없다고 체념하셨던 어르신들이 다시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박순자 씨는 1년 전만 해도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셨습니다. 기력이 없어 TV를 보다가도 금방 졸고 손주들 얼굴 보는 것조차 귀찮아지셨습니다. 며느리는 혹시 치매가 아닐까 걱정했고 본인도 다 늙었나 보다 하며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실까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아파트 단지를 30분씩 걷습니다.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 손주들과 시장도 갑니다. 더 놀라운 건 기억력까지 좋아졌다는 겁니다. 며느리는 어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1년 사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특별한 비결은 없었습니다. 단 하나, 제대로 걷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것도 숨이 찰 정도로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나이 들면 쉬어야 한다, 몸을 아껴야 한다고요. 하지만 최신 연구들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70대든 80대든 적절한 운동을 하면 뇌는 다시 젊어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뇌세포가 새로 생기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치매 위험이 줄어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박순자 씨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60대, 70대에도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 어떤 강도로 해야 효과가 있는지,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도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순자 씨가 처음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손에 건강검진 결과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 매년 검진 받아요. 혈압도 정상, 당뇨도 없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죠? 여기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심폐체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뇌 건강을 좌우합니다. 박 할머니의 증상을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온몸이 무겁습니다. 계단 한층 오르는데 숨이 찹니다. TV보다 금방 졸고 장 보러 나갔다 오면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걱정했습니다. 본인도 나 치매 오는 거 아닐까 두려워하셨습니다. 검사를 했습니다. 뇌 MRI 정상, 혈액 검사 정상, 인지기능 검사도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심폐체력 검사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같은 나이 여성의 평균보다 30% 이상 낮았습니다. 심장과 폐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 뇌가 문제가 아니에요. 몸이 문제입니다. 박 할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몸이 약해지면 뇌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안 갑니다. 그러면 뇌도 점점 기능이 떨어집니다. 기억력도 나빠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우울해지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1200명을 5년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심폐체력이 낮은 그룹은 정상 그룹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2.3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몸이 약한 게 아닙니다.
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박 할머니가 그동안 뭘 하셨는지입니다. 선생님, 저 운동 안 한 건 아니에요. 매일 집 앞 공원 산책했습니다. 1시간씩요?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걷기 운동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천천히 산책하는 건 심폐체력 향상에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나 운동했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착각만 불러일으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산책하실 때 숨 차세요? 아니요. 편안하게 걷습니다. 숨 차면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서요. 바로 이겁니다. 6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명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편안하게 걸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정반대입니다. 숨이 차야 심장이 강해집니다. 심장이 강해져야 뇌에 피가 잘 갑니다. 박 할머니께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지금부터 걷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편안하게 걷지 마시고 약간 빠르게 걸으세요. 옆 사람이랑 대화하기 조금 힘들 정도로요. 그럼 얼마나 걸어야 해요? 처음엔 10분만 하세요. 하지만 그 10분은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신데 괜찮을까요? 적절한 강도의 걷기는 오히려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강도가 중요합니다. 박 할머니께 첫 과제를 드렸습니다. 하루 10분 아파트 단지를 빠르게 걷기. 비 오는 날 빼고 매일 하기. 딱 이것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솔직히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67세에 20년 넘게 운동 안 하신 분이 갑자기 습관을 바꾼다는 게 쉬울 리 없으니까요. 그런데 박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조금 밝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처음 3일은 진짜 힘들었습니다. 5분도 못 가서 숨차고. 그런데 어제는 8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힘들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였습니다. 2주차에는 10분을 채웠고 3주차에는 15분까지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박 할머니가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선생님, 요즘 손주 이름이 잘 생각나요. 예전엔 자꾸 헷갈렸는데. 며느리도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어머니가 요즘 TV 프로그램 내용도 잘 기억하세요. 우연이 아닙니다. 심폐체력이 좋아지면 뇌의 산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뇌세포가 활성화되고 기억력이 개선되는 겁니다. 1개월이 지났을 때 박 할머니는 이미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20분을 걷더니 걷고 계단도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살아났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나이 들면 다 이런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67세, 70세, 75세면 기력 없는 게 당연하다고요. 하지만 아닙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안 쓴 몸이 문제입니다. 박순자 씨가 변하기 시작했을 때 같은 아파트 단지 어르신들도 궁금해 하셨습니다. 순자 씨, 요즘 표정이 좋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박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빨리 걷기 시작했어. 그러자 한 분이 말씀하셨답니다. 나도 매일 걷는데 1시간씩 걸어도 나는 그대로인데. 바로 이겁니다. 걷는다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천천히 산책하는 것과 빠르게 걷는 것은 완전히 다른 운동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만보 채워요. 그런데 왜 몸이 안 좋아지죠? 답은 간단합니다.
만보를 걸어도 편안하게만 걸으면 심장과 폐가 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똑똑합니다. 익숙한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속도로 걷는데 익숙해지면 몸은 이 정도는 편하네. 굳이 더 강해질 필요 없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 걸어도 체력이 늘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이건 좀 힘든데 다음엔 더 잘 대비해야겠다고 반응합니다. 심장은 더 강하게 뛰는 법을 배우고 폐는 산소를 더 효율적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박 할머니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심장도 근육입니다. 근육은 써야 강해져요. 편안하게만 걸으면 심장 근육이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숨이 찰 정도로 걸으면 심장이 더 열심히 뛰어야겠구나 하고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자 박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심장이 강해지면 뇌랑 무슨 상관이에요? 핵심을 짚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합니다. 이 에너지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혈액입니다. 심장이 피를 뇌로 보내야 뇌가 일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약하면 뇌에 피가 충분히 안 갑니다. 뇌세포들이 배고파 일 못하겠어 라고 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고 의욕이 없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심장이 강하면 뇌에 피가 충분히 갑니다. 뇌세포들이 배불러 일 잘할게 라고 합니다. 새로운 뇌세포도 생기고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서울대 연구팀의 실험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편안하게 걷기, 다른 그룹은 숨찰 정도로 빠르게 걷기. 3개월 후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편안하게 걷는 그룹은 기억력 검사 점수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걷는 그룹은 평균 15% 향상됐습니다. 3개월 만에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뇌 촬영 결과였습니다. 빠르게 걷는 그룹은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크기가 실제로 커졌습니다. 67세, 70세, 심지어 75세에도 뇌는 자랄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 설명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요즘 손주 이름이 잘 생각나는 게 진짜 뇌가 좋아진 거네요? 맞습니다. 할머니 뇌에 지금 새로운 세포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걸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옆 사람과 대화하기 약간 힘든 정도입니다. 숨은 차지만 말은 할 수 있을 정도. 이 정도가 딱 맞습니다. 너무 천천히 걸면 효과 없습니다. 너무 빠르게 걸면 오래 못합니다. 몸에 무리가 가고 다음날 하기 싫어집니다. 박 할머니도 처음엔 실수했습니다. 빨리 걸어야 한다는 말에 너무 힘껏 걸었습니다. 3일 만에 무릎이 아파서 못 걸을 뻔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경주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 20% 정도만 빠르게 걸으세요. 숨이 약간 차는 정도면 됩니다. 그때부터 박 할머니는 제대로 된 속도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10분이 힘들었지만 2주 후엔 15분, 한 달 후엔 20분을 거뜬히 걸었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예전엔 계단 오르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쉬워요. 이게 바로 심폐체력이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덜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강해졌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매일 해야 해요? 이상적으론 주 5일입니다. 하지만 처음엔 주 3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30분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보다 하루 10분을 주 3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박 할머니는 비 오는 날 빼고 매일 걸었습니다. 아침 6시 아파트 단지를 30분씩. 처음엔 혼자 걷다가 나중엔 이웃 어르신 두 분이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셋이서 걷는데 처음엔 숨차서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다 떨면서 걷습니다. 그래도 숨은 차요. 완벽합니다. 대화는 되지만 숨은 차는 정도. 이게 정답입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박 할머니께 다시 심폐체력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같은 나이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3개월 만에 67세 평균 체력에서 60세 수준으로 올라간 겁니다. 할머니 몸이 7살 젊어졌습니다. 박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진짜 다시 살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 되신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박순자 씨가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걸음걸이부터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가벼웠습니다. 선생님, 저 지난주에 손주들이랑 남산 올라갔습니다. 남산입니다. 67세에 1년 전만 해도 계단 한층 오르기 힘들어 하시던 분이 남산을 오르셨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힘들었죠. 근데 오를 수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요즘 어머니는 저보다 체력이 좋으세요. 저는 남산 올라가면 다음날 다리 아픈데 어머니는 멀쩡하세요. 박 할머니의 변화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체력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가 기본이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등산도 다닙니다. 계단 5층을 쉬지 않고 올라갑니다. 장을 보고 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정신 기억력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손주 이름은 물론이고 생일도 다 기억합니다. TV 드라마 내용도 잘 따라갑니다. 며느리는 요즘 어머니가 제 일정까지 챙겨주신다고 말합니다. 마음 우울감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행복해요. 오늘 뭐 할까 설레요. 1년 전만 해도 나 이제 다 늙었나 보다 하시던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계 친구들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과 놀러 다닙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제가 짐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박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의 재임하기 시작된 것 같아요. 60대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특별해 보이십니까? 사실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제 진료실에서는 70대, 75대, 심지어 80대 어르신들도 비슷한 변화를 경험하십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 할머니가 했던 그대로입니다. 첫째, 강도입니다. 옆 사람과 대화하기 약간 힘든 정도로 걸으세요. 숨은 차지만 말은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너무 편안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면 다음날 하기 싫어집니다. 딱 중간 약간 힘든 정도가 완벽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걸으면서 노래를 불러보세요. 한 소절 부를 수 있으면 딱 좋은 강도입니다. 한 곡을 다 부를 수 있으면 너무 천천히 걷는 겁니다. 둘째, 시간입니다. 처음엔 10분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후 12분, 2주 후 15분, 이렇게 천천히 늘리세요. 목표는 하루 30분입니다. 30분이 너무 길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럼 나눠서 하세요. 아침 15분, 저녁 15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총 시간입니다. 박 할머니도 처음엔 10분도 힘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2주 만에 15분을 걸었고 한 달 만에 20분을 채웠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빨리 적응합니다. 셋째, 빈도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주 5일입니다. 하지만 처음엔 주 3일도 충분합니다. 월수금, 화목토 본인이 편한 날로 정하세요. 중요한 건 규칙성입니다. 오늘 1시간 걷고 일주일 쉬는 것보다 하루 15분씩 주 3일 걷는 게 100배 낫습니다. 비 오는 날엔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세요. TV 보면서 30분만 빠르게 걸으면 됩니다. 아파트 복도를 왔다 갔다 해도 좋습니다. 넷째, 주의사항입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면 즉시 쉬세요. 통증을 참고 걷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이틀 쉬고 다시 시작하세요. 그래도 아프면 병원에 오세요. 어지러우면 멈추세요. 잠깐 쉬었다가 천천히 걸으세요. 자주 어지럽다면 혈압약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숨이 너무 차서 말을 못하겠다면 속도를 줄이세요. 숨은 차되 말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실천 팁입니다. 만보계나 스마트워치를 활용하세요. 숫자로 보면 재미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100보 더 걸었다. 이런 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걸으세요. 박 할머니처럼 이웃과 함께 걸으면 더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이 있으니까 빠지기 힘듭니다. 음악을 들으세요. 경쾌한 음악에 맞춰 걸으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트로트든 클래식이든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이면 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걸으세요. 습관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박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이젠 알람 없이도 6시에 눈이 떠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못 걸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일주일 쉬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10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박 할머니도 중간에 감기 걸려서 2주 쉰 적 있습니다. 처음엔 이제 끝났다 했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했고 일주일 만에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포기만 안 하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쉬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67세든 70세든 75세든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박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하십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요? 내 상황은 좀 다른데? 오늘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6가지에 답하겠습니다. 무릎이 아픈데 걸어도 되나요? 이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만약 걷기만 해도 무릎이 아프다면 일단 치료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통증을 참고 걷는 건 오히려 독입니다. 하지만 평소엔 괜찮은데 오래 걸으면 아프다면 시간을 줄이세요. 30분이 목표지만 처음엔 5분도 괜찮습니다. 5분 걷고 쉬고 또 5분 걷고 쉬세요. 실제로 적절한 걷기는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무릎 주변 근육이 강해지면 무릎 관절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단 속도보다 시간을 천천히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고혈압 약 먹는데 운동해도 되나요? 오히려 더 해야 합니다. 걷기는 혈압을 낮춥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꾸준히 걸은 후 약을 줄이거나 끊습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처음 2주는 혈압을 자주 재세요. 아침 운동 전후로 한 번씩 재는 게 좋습니다. 만약 어지럽거나 두통이 있으면 즉시 멈추고 쉬세요. 그리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운동을 시작한다고 말씀드리면
필요시 약을 조절해 드립니다. 당뇨가 있는데 괜찮을까요? 당뇨가 있다면 더욱 걸어야 합니다. 걷기는 혈당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식후 20분만 걸어도 혈당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꾸준히 걸으면 당화혈색소 수치도 개선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혈당이 너무 낮을 때는 위험합니다. 운동 전 혈당을 재서 70 이하면 당분을 먼저 섭취하세요. 사탕 한두 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항상 사탕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걷다가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면 저혈당일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엔 어떻게 하나요? 실내에서 걸으세요. 거실에서 제자리 걸음도 효과가 있습니다. TV 보면서 30분 걸으면 됩니다. 아파트 복도를 왔다 갔다 해도 좋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단, 무릎이 안 좋으면 계단은 피하세요. 요즘은 실내 걷기 영상도 많습니다. 유튜브에 실내 걷기 운동 검색하면 30분짜리 영상이 나옵니다.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박 할머니는 비 오는 날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걸었답니다. 조용하고 시원해서 오히려 좋더라고요. 효과는 언제부터 느껴지나요?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보통 2주면 달라집니다. 첫 주엔 힘듭니다.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습니다. 하지만 2주차부터 몸이 가벼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덜 힘듭니다. 1개월이면 확실히 압니다. 계단 오르기가 쉬워집니다. 숨이 덜 찹니다. 기분도 좋아집니다. 3개월이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요즘 표정이 좋아졌네, 건강해 보인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6개월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박 할머니처럼 남산도 오릅니다. 혼자 걷는 게 지루한데 어떻게 하죠? 음악을 들으세요. 경쾌한 음악에 맞춰 걸으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오디오북이나 팟캐스트도 좋습니다. 걸으면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함께 걷는 겁니다. 친구, 이웃, 배우자와 함께 걸으세요. 대화하며 걸으면 30분이 10분처럼 느껴집니다. 박 할머니는 이웃 두 분과 함께 걷습니다. 셋이서 수다 떨며 걸으니까 재밌습니다. 가끔 너무 수다 떨어서 숨이 안 차서 걱정이에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말 나도 박순자 씨처럼 될 수 있나요? 됩니다. 100% 장담합니다. 67세든 75세든 82세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3개월 후 달라집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계속하세요.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세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겁니다. 박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어느새 1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인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박순자 씨는 어떻게 지내실까요? 얼마 전 우연히 병원 복도에서 만났습니다. 손주 둘을 데리고 오셨더군요. 선생님, 오늘 손주들 예방접종 시키러 왔습니다. 둘 다 데리고 왔는데 하나도 안 힘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손주 한 명 보는 것도 버거워하셨던 분입니다. 지금 박 할머니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30분 빠르게 걷습니다. 비가 와도 우산 쓰고 나갑니다. 태풍 아니면 나간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번은 이웃들과 등산을 갑니다. 처음엔 동네 뒷산이었는데 이젠 북한산도 오릅니다. 손주들 돌봐주는 게 즐겁다고 합니다. 같이 공원 가서 놀고 시장도 가고 요리도 해줍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입니다. 선생님, 저 요즘 아침에 눈 뜨면 행복해요. 오늘은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들습니다. 예전엔 또 하루가 시작되네 했는데 며느리는 어머니가 집안 분위기를 바꿨다고 말합니다. 예전엔 늘 피곤해 하시고 우울해 하셨는데 지금은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답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좋아졌습니다. 혈압약을 반으로 줄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입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인지기능 검사 점수입니다. 1년 전보다 20% 향상됐습니다. 할머니, 뇌가 정말 젊어졌습니다. 60대 초반 수준입니다. 박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60대 초반으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박 할머니만이 아닙니다. 제 진료실에서는 70대, 80대 어르신들도 비슷한 변화를 경험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안 쓴 몸이 문제입니다. 60대, 70대, 80대라고 기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건 아닙니다. 몸을 안 써서 떨어진 겁니다. 반대로 몸을 쓰면 다시 살아납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면 기억력이 나빠지는 게 당연하다고요? 아닙니다. 뇌에 산소가 안 가서 나빠진 겁니다. 산소를 보내주면 다시 좋아집니다. 실제로 뇌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75세에도 새로운 뇌세포가 생깁니다. 80세에도 기억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심장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장이 강해지면 뇌에 피가 잘 갑니다. 뇌에 피가 잘 가면 뇌세포가 살아납니다. 뇌세포가 살아나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의욕이 생기고 우울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심장을 강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숨차게 걷는 겁니다. 천천히 산책하는 게 아닙니다. 편안하게 걷는 게 아닙니다. 옆 사람과 대화하기 약간 힘들 정도로 숨이 차도록 빠르게 걷는 겁니다. 하루 30분입니다. 처음엔 10분도 괜찮습니다. 주 5일이 이상적이지만 주 3일도 충분합니다. 단 한 가지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박 할머니도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3일 만에 포기하고 싶었답니다. 일주일째는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 몸이 달라졌습니다. 한 달째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3개월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 박 할머니는 말합니다. 제가 1년 전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안 가요. 지금이 훨씬 좋아요. 67세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예요. 67세에 인생 최고의 시절을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70세든 75세든 80세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10분만 걸어보세요. 평소보다 조금만 빠르게 숨이 약간 찰 정도로 걸어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계단 오르기가 쉬워질 겁니다. 3개월만 해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겁니다. 6개월 후엔 박 할머니처럼 인생이 다시 시작됐다고 말할 겁니다. 쉬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겁니다. 몸을 아끼는 게 아니라 쓰는 겁니다. 그게 건강하게 나이 드는 방법입니다. 박순자 씨를 마지막으로 만난 건 지난달이었습니다. 정기검진 때였는데 혼자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웃 어르신 3분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선생님, 이분들도 저처럼 하고 싶대요. 같이 걷기 시작했는데 제대로 하는 건지 확인하고 싶대요. 박 할머니가 이제 다른 분들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분들께 물었습니다. 왜 시작하셨습니다? 한 분이 대답했습니다. 순자 씨 보니까 1년 전이랑 완전히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다른 분도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이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니까 나도 해보고 싶더라고요. 박 할머니는 옆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검진을 마친 후 박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1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박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라고 할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괜히 고민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그냥 시작하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67세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사느냐예요. 박 할머니의 말이 맞습니다. 70세든 75세든 80세든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운동화를 꺼내세요. 내일 10분 걸으세요. 모레도 10분 걸으세요. 한 달 후면 달라집니다. 3개월 후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박순자 씨처럼 제 인생의 재임하기 시작됐습니다. 라고 말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당신의 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67세에 시작했는데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인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10분이면 됩니다. 당신의 재임학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함께 응원하고 싶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이 전달됩니다. 감사합니다.